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 추세에 대한 것을 추세가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추세가 변경될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해외 선물 이런 데서 최고의 전문가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영역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외국인의 사례들까지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쾌하게 그 정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듯합니다. 물론 이제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오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내용들을 오픈시켜서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추세 변경의 이제 요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뭔가 하면 이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편의상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 요건의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실제 연구하고 또 실전을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잘 들으셨다가 도움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상승에서 하락으로 이제 추세가 바뀔 때 어떤 요건을 갖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잠깐 보도록 하죠. 요거를 보시면 요렇게 됐죠? 요렇게. 이거를 보통 이제 일반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때 패턴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V자형, 요게 이제 두 개면 W형 자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걸 얘기할 때는 V를 엎으면 되죠. 그러니까 역 V 또는 W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또 이렇게 엎으면 이거를 이제 봉이 두 개가 생기니까 쌍봉형 패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가능하면 듣는 분을 위해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봉이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자고. 봉으로 된 형태인데 하나니까 몇 봉형이라고 하면 돼. 그냥 1봉형 이렇게 하면 되죠. 만들기 나름이죠. 듣는 분이 쉬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거를 잠깐 지우고 나서 뒷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봉이 몇 개예요? 이렇게 봉 하나, 다시 봉 둘. 그 봉이 몇 개요? 두 개죠. 뭐. 그럼 뭐 고민해요? 봉이 두 개니까 이봉형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많으니 그냥 쌍봉형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해되셔요? 다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를 잠깐 넘겨볼게요. 이렇게 가면 요게 이제 봉이 몇 개인가 하면 올라갔다가 자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봉이 1, 2, 3이잖아요. 그러면 자 봉으로 된 형태가 몇 개? 3봉형. 쉽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이 봉이 너무 많아지기도 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4봉형? 그 5개면. 다봉형.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얘기가 4개부터는 머리가 복잡하니 혼합된 게 아니냐. 혼합형. 이렇게 하자.
강의를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듣는데 나 주식이나 선물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쉽네.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모든 용어나 이런 것들을 주식이나 선물에 대한 교재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어렵게 설명을 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품격을 유지하려고 전문적 용어를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와 함께 최고의 전문가가 되셔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앞으로 가서 자, 요게 삼봉형이죠. 아까 쌍봉형이죠. 두 개째부터 이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봉형부터 혼합형까지 다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유사하거든요. 그중에 제가 두 번째 형태를 가지고 자, 이게 앞으로 추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추세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이렇게 하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현재 보는 거죠. 내가 주식을 한다든가 선물을 할 때 이 화면은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미래인 거죠, 미래. 이 미래는 볼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볼 수 없는 영역을 결론 미래에 뭐 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좀 재미나게 얘기하면 은행에 있는 금고의 돈이 다 내 거로 보일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이론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창조성과 또 그동안 기존 전문가들이 해놓은 많은 이론들 이런 걸 바탕에서 공부를 해서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여기에다 요거 말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몇몇 가지 그거는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만 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첨가되면 좀 더 객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 그까지는 여기서 오픈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보면 이게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즉 추세가 여기서 상승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면 여기 지속이고요. 요건 지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반대로 내려가면 추세가 뭐 됐다?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 내려올 줄 알고 매도로 진입을 했는데 지속돼 버리면 손해가 극심하죠. 바로 주식이나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 영역에서 저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요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측을 할 때 도대체 뭐를 근거로 예측을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상승이 이만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다시 여기서 상승이 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승한 영역을 1 영역, 두 번째 상승한 영역을 2 영역이라고 하면 상승한 영역이 1의 범위와 2의 범위를 보면 어느 게 더 크죠? 1이 크죠? 그 말은 갈수록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되셔요? 네. 여기서 나봉의 상승폭이 가봉의 상승폭보다 어떻다고? 적다. 즉 상승의 힘이
빠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읽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정답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참고로 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뭐냐, 여기를 보시죠. 요 봉오리 가봉, 요 봉오리를 나봉이라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살짝 낮지만은 거의 행보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는 기술적 지표 하나만 갖다 놨습니다만은 여러 기술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 다이버전선은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 다이버전선 발생이죠. 요거 다이버전선 발생.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게, 요게 비슷하게 갑니다만은 사실은 가점의 고점이 여기에 딱 요점이거든요. 요점과 나점의 고점, 요거를 이렇게 보면 가점보다 나점이 좀 낮습니다. 그 얘기는 전 고점보다 후 고점이 낮다면 앞으로 하락으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게 요거예요. 전 고점보다 후 고점이 어떻다? 낮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통 추세를 얘기할 때요, 전 고점과 후 고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N자형을 그려서 이제 추세를 이제 잡습니다, 보통. 그러면 요때 N자 형태로 가는데 고점도 낮잖아요. 이런 경우를 추세가 바뀌는 신호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게 이제 N자 형태의 추세 변경 신호를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추세선을, 선물은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에 따라서 추세의 변경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가능해. 그 다음에 선물 중에서 뭐 좀 속도 느린 거 있잖아요. 유로라든가 크루드 오일이라든가 골드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지금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항생, S&P 500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거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파란 색깔이 이평선 중에서 61선인데, 자, 제가 중요시하는 기준은 바로 가격선이 61선을 통과해야 돼. 61선을 통과해야 돼. 자, 요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도 보면 61선을 살짝 통과해야 안 해요. 통과했는데 아직도 이게 요만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에 비하면 아직도 60선 근처에서 머물러야 안 머물러요. 이렇게. 이럴 때는 61선을 아직 완전히 통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 여기서부터 61선을 확실하게 이제 통과해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자, 집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61선을 통과한 점이고 여기가 통과한 점 이런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B는 확실하게 통과해서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61선을 확실히 통과하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통과할 때, 보통 요 통과할 때 요 점을 예를 들어서 매도로 진입하는 1차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요 점을.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조금 한 템포 늦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요건 저점이죠. 요건 저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D의 저점이
저점보다 더 내려오는 시기, 요 점을 2차 진입 시점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진입 시점을 잡을 때, 자, 61선을 통과할 때 잡으면 여기와 같은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점을 옆으로 행보로 이렇게 그어서 요 저점을 내려간 이후부터 요쯤에서 진입 시점으로 잡으면 거의 정확하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요만큼 이익을 발생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거죠. 선물이나 이런 걸 속도 빠른 걸 하시려고 하면 진입이나 청산이 빠를수록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 중에 진입은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을까 늦을수록 좋을까? 제가 볼 때는 더 신중하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드디어 진입을 하자. 그 진입의 시점을 아까처럼 여기 저점을 통과하는 요쯤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해서 빨리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나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요. 자, 주식이나 선물에서 혹시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는, 이걸 이제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듣는 분들을 위해서 추세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추세가 변경될 때 그 맥점을 잡고자 할 때 진입의 시점은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들어가라. 이거를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한다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 또는 여건의 성숙,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갖추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되는 과정에서 추세 변경의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대를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하죠. 이런 게 이제 혼합형인데 아직은 이까지는 여러분들은 손을 대지 않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하락에서 어디로? 상승입니다. 아까는 상승에서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는 어떨까? 자, 다시 여기를 보시죠. 패턴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내려왔다 한 번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평소에 얘기하는 게 이제 V자형 형태잖아. 근데 이거를 저는 앞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봉이 몇 개? 1봉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로 엎어 놓은 거잖아요.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역일봉 이렇게 붙이면 되죠, 뭐. 그렇죠? 아니면 1 대신 원이면 역원봉형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우리끼리 만들자고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봉우리가 몇 개? 두 개를 엎어 놓은 거잖아요. 쌍봉을 엎어 놓으니까 역쌍봉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봉이 몇 개예요? 세 개인데 엎어 놓은 거잖아. 그리고 그냥 삼봉형인데 엎었으니 역삼봉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이거를 보시다 보면 자, 많아요 안 많아요? 이런 걸 보면 흥미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다 보면 결론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상승 하락을 거듭한 거를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이거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이게 지금 480틱의 그림이니 요게 엄청 높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간 것도 엄청 많이 내려간 거예요, 사실은. 다만 480틱으로 줄여서 보니까 이런 모양을 택했으니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 역시 아까처럼 쌍봉형을 가지고 이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쌍봉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쌍봉형과 쌍봉형을 뒤집어 놓은 역쌍봉형을 이론의 대상으로 택했는가 하면 논리는 같아야만 듣는 분들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제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사례로 택했으니까요. 잘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여기를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저는 이제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를 보면 똑같은 논리로 앞에서 얘기한 걸 한번 끌고 가볼게요. 내려오는 폭과 여기 내려오는 폭이 있는데 요걸 1, 요걸 2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요거 내려온 거는 작죠. 그 말은 내려오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내려온 거 맞죠? 근데 갑자기 여기를 올라간다고 나타나네. 이게 바로 뭐예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자, 다이버전스는 상승한다고 나타내네요. 그러니까 요 점을 보면서 앞으로 뭐 될 거라고? 상승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암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세 번째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점이고요. 이걸 이제 저점이죠. 이렇게 된 부분이 저점. 여기 나의 저점이에요. 그러면 가의 저점과 나의 저점이 있으면 어느 게 높나요? 나 저점이 높죠. 그 말은 요거보다 요 저점이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 될 것이라고? 상승될 것이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추세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세를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N자잖아요. N자인데 N자 형태를 이루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추세 변경의 신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저는 여기에서 요 점 있죠. 요걸 아까 저점이 요 고점 있죠. 여기서 올라왔는데 전 고점을 넘어가잖아 이제. 그렇죠? 전 고점을 넘어가는 통과하는 요 점이 저에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수 타이밍. 이해될 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가끔 중요시하는 게 그것도 있지만 여기 61선 있잖아요. 61선. 자, 이동평균선 요 파란 게 61선인데요. 요 61선을 뭐 하면? 통과하면 그러면 이때부터 계속 상승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 한두 가지 이제 더 붙인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일목균형표인데요. 요게 일목균형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구름대가 파랗죠? 어물에서 여기는 구름대가 빨갛죠? 양운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 뭐가 만들어진 거죠? 뭐가? 이런 거죠. 뭐. 아까 얘기한 수익이 발생하는 자, 요건들, 여건이 뭐 됐다? 성숙됐다. 요때까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다려라. 요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성산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쉽지가 않죠. 이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벌써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입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선물은 서두르면 그야말로 손실만 생길 뿐입니다. 여유 있게.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서 적은 돈, 5%, 10% 이렇게 여윳돈을 갖고 하면 재미있죠. 그러나 이게 하실 때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떼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돈을 잃을까, 손실이 발생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하루에 서너 번 이상을 들어가시면 안 돼. 많이 들어갈수록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점 꼭 기억하시고, 자, 이런 거 참고하셔서 진입, 청산 이런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는 언제 시간이 한번 되면 제가 다시 찾아서 원봉인 형태인 경우와 혼합형인 경우, 삼봉인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 제가 쌍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응용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면, 수준 있는 분들은 정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보시죠. 제가 여기서 추세 변경의 이제 사례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오늘이 6월 8일이죠. 6월 8일인 거. 지금 이제 6월 5일 날 거를 기준으로 해서 S&P 500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신뢰의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행보인데요. 행보로 가다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행보로 가다가 상승할 걸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요걸 보시죠. 요걸 보면 요게 봉우리입니다. 지금. 자, 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점이 있는데 요거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여기서 요 끝까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좀 내려가는 듯 하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면 행보로 가는 듯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상승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미리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상승되면 그걸 내가 예측을 해. 그러면 수익을 만드는데 하등 지장 없겠죠. 지금부터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해보니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선물이나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 돈을 잃었다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안고 계실 텐데, 제가 강의를 해서 일부라도 도움이 돼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제게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내용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앞으로 올라갈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척 하더니 다시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요걸 보고 여기에서 매수로 이렇게 진입을 하신 분들은 올라가는 척 하다 내려오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수로 들어간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걸 이렇게 그어봤어.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 요까지 다시 그어봤어. 따라서 그으면 됩니다. 따라가서. 그랬더니 하락을 하는데 요건 어때요? 상승을 하죠. 그러면 그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어. 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내 예측이 틀릴 리가 있나. 그리고 행복해 하다가 그 행복은 잠시 잠깐 갑자기 이렇게 내려버려. 그렇지 않나요? 이러면 조금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이만큼 손실을 안겨주면 갑자기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얼른 털고 나왔어. 청산해버렸어. 청산을 했더니 여기서 청산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만큼 올리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기 시작합니다. 이런 돈이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자그마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0틱에 5계약을 갖고 제가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가면 돈이 얼만큼 손해가 날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요, 끝까지 밀어보세요. 그랬더니 자, 여기도 끝까지 밀어봤어. 결론은 가격은 행보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이버전스는 상승으로 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럴 때는 상승의 하락으로 다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결론 뭐야? 버텨야 돼. 버텨라 이래야 되나? 여러분 버텨야 돼. 그러면 이걸 버티게 되면 결국은 돈이 남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는 확실히 안 서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 파란 게 61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승했다 하락 했지만 아직 61선을 통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61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도 상승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61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다이버전스 1에다가 61선 통과하는 걸 2로 기준을 잡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을 이렇게 갔는데 요 저점보다 요 저점이 높아 안 높아?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 상승될 것이다 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제 그 이론을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을 하면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N자형이잖아요. 자, 후 저점이 높잖아요. 그러면 상승 신호, 추세 변경의 신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어문에서 이렇게 양운으로 일목균형표가 변경되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보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불안할 거 없다. 그런데 이거를 불안해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명쾌하게 답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뭘 고민해요?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서 첫 번째, 자,
60일선 통과까지 기다려.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계속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올렸다 내리는데, 내린 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데, 요 저점이 위에 있으면, 후의 저점이 높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진입, 뭘로? 매수로. 이렇게 하시면 가장 마음고생을 안 합니다. 아셨죠? 예, 너무 이렇게 디버전스 나타난다고 여기서부터 진입을 이렇게 했다면 요 과정까지 오만고생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다리다가 바로 정답을 찾아가서 마음고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를 버틸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계약을 가지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어려우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부탁하지만 몇 계약 갖고 하시라고? 한 계약 갖고 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행보 구간이 이게 자, 하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깊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자료는 이대로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결론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결론은 반대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행보를 이렇게 가다가 하락으로 쭉 빠진 형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아까 한 내용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됐죠? 하락에서 뭐 상승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 왜 그런가? 첫 번째가 제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뭐 된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보시다 보면 디버전스 비슷하게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요 영역 보면 이미 디버전스 생겼어요. 그 말은 여기서부터 가격이 상승한다고 암시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뭐를 믿고? 디버전서 또는 다이버전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다이버전서를 믿고 이쯤에서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매수를 했어. 조금 올라가다 말고 이만큼 떨어뜨려 버려. 그럼 손실이 엄청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서 제가 오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류 부분에 여러분들이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금을 여기에다 자본을 걸어놓고 해보시죠. 그러면 이 피가 마르는 게임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들 중에서 이제 큰 흐름 중에 핵심들만 짚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요 파란 색깔이 이동평균선 60일선이라고 했는데 60일선을 통과해야만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밑에서는 60일선 밑에서는 상승을 했잖아. 그랬지만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결론은 60일선을 통과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야. 이걸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로 진입했다가는 크게 다칠 우려가 많다. 이해되시죠?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60일선을 통과할 때쯤 되면 드디어 어문에서 뭘로? 양문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저점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요게 바로 N자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점이 높아요, 안 높아요? 자, 요렇게 저점이 뭐 한다? 상승했다. 더 높았다. 그 말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진입을 할 때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도 전 건들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으로 며칠선을 통과하라고? 60일선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통과하고 나서 한번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점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요 옆에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되셨죠? 예. 자, 다시 여기에서는 상승에서 요번에는 이제 하락인데요. 역시 논리는 같은 논리입니다. 자, 뒤에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죠. 저는 이런 그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의를 하고 실전을 하고 제가 실전을 하면서 초반부터 돈을 닦겠습니까?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저를 보면서 그래도 스스로 참 행복하다 이런 많은 좋은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행복함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요건 좀 자, 똑같은 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지금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이도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요? 이게 패턴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패턴 설명했잖아요. 그죠? 패턴 설명할 때 이제 이게 하나면 원봉형이라고 그랬죠? 두 개면 쌍봉형, 세 개면 삼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많으면 혼합형 이랬는데 바로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다? 혼합형이거든요. 이 혼합형을 내가 자유자재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쉽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앞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올라갈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저는 처음 보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태를 봐. 그게 쌍봉이든 삼봉이든 아니면 여러 개 봉이 있는 혼합형이든 처음에 보는 게 뭐냐? 그냥 올라가는 거를 길게 이렇게 한번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자, 요만큼 이제 떨어진 거죠. 다시 요거를 요만큼 올라갔어. 자, 요만큼 떨어졌죠? 다시 요만큼 올라갔어. 다시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올라갔어. 자, 올라가는 힘이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조만간 상승에서 뭘로? 하락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를 이제 봅니다. 두 번째를 보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볼게요. 동그라미 치기 여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즉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상승으로 갔어. 그런데 다이버전스는 하락으로 가. 그 말은 미래에 여기서부터 해서 요 미래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다이버전스 이론 하나만 갖고는 정확한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저는 좋아하면서도 다이버전스의 객관성을 위해서 다른 많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잠깐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요 봉우리를 이렇게 오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가 자, 며칠선 통과
61선 통과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 며칠 선을 통과해야 된다? 61선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야. 이걸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를 얼른 봐요. 봉우리를 보면 요 봉우리가 있고 요 봉우리가 있고 요 봉우리가 있으면 요 봉우리보다는 요 봉우리가 좀 낮죠. 요 봉우리보다는 요 봉우리가 더 낮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봉우리를 가. 자, 요 봉우리를 나라고 하면 가, 나 중에서 나봉이 확실히 낮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입은 저라면 61선 통과하고 바로 하기에는 불안해.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이때 요거를 좀 더 검장받으려고 하면 전 고점보다 후 고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고점 형성해서 여기서부터 고점 형성해서 내려오는 점을 바로 매도 진입으로 들어가시면 요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보통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올라가니까 양운이고 요거 내려가니까 어문인데요. 61선을 통과하면서부터 일목균형표도 양운에서 물로 어문으로 바뀝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서 드디어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예, 우리 저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강의 듣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그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 항상 총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을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게 방송법상 그 실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모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제가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어느 정도 했나. 제 기억에 전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강의할 때는 일주일한 게 4천 얼마 이렇게 수익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일주일 동안 한 거를 종합하면 한 2,2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 됩니다. 자, 보시죠. 다 해서 요만큼 수익이 생겼습니다. 다시 보시죠. 투자 결과하고 과정을 잠깐만 볼게요. 이게 얼마를 돈을 수익을 발생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6월 1일 날 한 게 한 800만 원 됐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보시면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2일 날입니다. 300만 원 정도 땄습니다. 자,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보시죠. 3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98만 원 정도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시만 이제 2개로 됐을 뿐이죠. 딱 한 번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돈을 잃은 적 없죠? 보시죠. 자, 4일하고 5일은 제가 강의가 너무 많아서 실천하면서 모의할 시간이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게 5일입니다. 자, 마지막 8일을 보겠습니다. 8일 날 1,000만 원 정도 땄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땄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자, 2번 보이는데 막판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손실 이외에는 다 이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강의를 신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